이와 같은 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미남도 아니고 이 사진이 제일 멋있어. 딴 사진 보면은 좀 그런데 칸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근데 철학자 같아.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지도교수가 연세가 많았는데 설계 참 열심히 해요.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뭐 도장 찍느라 바쁘대. 그러니까 설계를 현상 설계의 타율이 60%래. 지금도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때 이제 여행 갔다가 이제 들으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.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쓰고 싶다. 근데 한 반쯤 썼다. 어떤 책입니까? 하더니 그 루이스 칸이 그 쓴 글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용문이 없다라는 거래.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서 예를 들면 꼬르비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향하여라고 보면 사진도 어디서 갖고 온 거잖아요. 남의 사진 가져와 가지고 정말 그 컨트롤 C, 컨트롤 V 한 거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넣은 거 이렇게 많은데 한마디도 인용문이 없대. 인용문 있는 거는 딱 하나 무슨 뭐 빛이 무슨 뭐 어디에 떨어지기 전에는 뭐 잘 몰랐다는 듯이라고 한 그 시인의 뭐 이런 거 빼고는 인용문이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걸 본받아서 나도 인용문 하나도 없이 건축의 중요한 개념을 쓰고 있는데 반 썼다 그러더라고. 야, 저거 되게 어렵겠다. 나도 한번 해볼까?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철학자적인 타입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건축가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는 바는 뭐 이런 류의 소크 연구소처럼 아주 단정하고 클래식하고 그다음에 미니멀하고 뭔가 이제 미사여구나 그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나는 이 건물 그가 했던 건물을 두고 저렇게 저 모양 모습으로 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칸을 배울 필요는 나는 없다 생각해. 중요한 건 그의 말인 것 같아요.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뭐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실천한 것과 그 이렇게 글로 쓴 거는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소크가 나와서 이 얘기인데 소크 연구소를 할 적에 제가 요새 쓰고 있는 뭐가 있어요. 어디까지 내가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무리를 져야지 그러고 있는데 소크 연구소를 연구를 많이 했어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소에서 이 소크 연구소 그 안을 짜갖고 왔대. 그래서 이제 사무소 직원들이 선생님 잘하고 오세요 그랬겠지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 라호야의 이게 현장이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소크 박사를 만든 거예요. 소크 박사는 백신 소아암 백신 연구한 사람이잖아요. 굉장히 아주 뛰어난 과학자고 그랬는데 연구소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서 뭐 펀드도 많이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안을 보여줬는데 그 이튿날 떠나기로 돼 있대. 근데 소크가 그 안을 받고 그 아들이 한 얘기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했대요. 혼자서. 그러니까 칸이 받은 그 도면 가지고 같이 다닌 게 아니고 혼자서. 그러고서 이제 궁금하잖아요. 칸도 이제 뭐라고 저 생각하면 좋은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크가 이렇게 말했대요. 선생님의 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. 연구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다.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 내가 원한단 말을 안 해서 그런 게 없고 연구소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사람들이 연구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할 대로 했는데 선생님의 안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 이거지. 그러면 얼굴 화끈거리잖아요. 그런데 그 말을 들었대. 듣고 비행기에서 듣고 들어와가지고 도착했잖아요. 헤어진 다음에 도착하자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 보고 다시 하자 그랬대. 그 이유가 뭐냐? 이유가 본질에 어긋난다. 근데 건축주가 그런 말을 해서 고치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게 아마 저 부석사로 얘기하자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. 연구소라고 하는 거에 진정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작은 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황당하게 여겼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. 소크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그 얘기는 내가 기억을 써놓긴 써놨는데 그 문장을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
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소크 연구소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여기에 뭐 파사드가 있고 바라간이 뭐 있고 뭐 하는 말 있잖아요. 이런 건 뭐 흔히들 많이들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 미니멀한 어떤 공간을 나도 칸처럼 만들겠다라고 해서 글을 배우는 거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.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했잖아요. 그 하얀 빛과 뭐 검은 그림자인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읽으셨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는데 그 노란 하얀 빛의 색깔은 검다가 아니라 노랄 수도 있고 뭐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해서 그게 뭡니까 물어봤잖아요. 그거의 결론은 쭉 얘기하다가 바로 그거예요.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비추는 해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건 뭐 2020년에 22년에 할 얘기가 아니라 1960년대의 이야기니까 한참 전 얘기죠.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한참 강할 때 그때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말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. 근데 아무튼 1960년이나 70년대쯤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다시 생각하자. 이게 이제 취지고 그러면 그 대상이 뭐냐? 우리의 모든 인스티튜션은 요거는 번역하기를 시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인스티튜션은 영어로 얘기하면 정부가 쓰는 건물이 인스티튜션이에요. 그래서 이제 좀 뭐 퍼실리티하고 좀 달라. 근데 칸이 쓰는 말은 그런 그 정부가 쓰는 건물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류의 건물 유형이랄까? 뭐 그냥 그런 유형이란 말 좀 적절치 않지만 그거를 인스티튜션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번역을 제가 시설이라고 그냥 한 것뿐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시설이란 말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학교, 그다음에 무슨 뭐 식당, 운동장, 근데 그런 말들 많이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칸이 얘기할 때 식당, 운동장 그렇게 안 했지. 학교 그러면 place to learn, 배우는 장소 이렇게 얘기했지 학교란 말은 안 했어. 왜냐하면 배우는 장소 그러면 학교 그러면 딱 고정된 것 같은데 배우는 장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덜 익은 듯한 얘기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. 오피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place to work, 일하는 곳. 뭐 말장난일지 모르지만 약간 오피스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근대 오피스라고 하는 걸 딱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할 건데? 라고 일하는 장소를 꼭 그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날은 많이들 이해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보려고 말을 던진 것 같아요. 그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 본다. 그래서 나는 빛이 노랄 때 그림자는 푸르다하며 배우고 자랐다. 뭐는 노랗다, 푸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야, 빛이 노랗잖아. 그러면 그림자는 그게 보색이니까 뭐 푸른색이야.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배우며 자랐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관습적이며 이미 배워온 바, 이미 익숙해진 어떤 원칙들,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. 그 얘기지. 그러니까 가보와의 대화는 뭐냐면 그냥 햇빛이 하얘니까 그림자는 검다.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 얘기는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서 A 하면 B, B 하면 C 라고 알고 있는 그때로부터 벗어나야지 된다는 근본적 질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질문의 대상이 이제 인스티튜션이란 말이에요.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칸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의 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더니 가장 최상의 개념이 뭐냐? 가장 높은 개념이 인스티튜션이에요. 가장 하고 싶은 게 인스티튜션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드느냐가 최상의 목적이야.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두고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생각을 할 거냐? 그 생각의 근거가 공동성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쪽에는 구체적인 건물에 숙제가 있고 한쪽에는 그거를 새롭게 생각해야 될 근거가 있는데 그거를 커먼니스라 그랬다 이거지. 그러면 커먼니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니까 어려운데 갑자기 그의 말을 보면 커먼니스, 커머널리티 뭐 이런 말이 중간중간 많이 나오는데 나도 몰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벌써 칸 그러면
아, 그 사람 철학자 같아. 들으면 몰라. 너무 형이상학적이야. 실무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.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런 시대에서 보니까 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다 이거죠. 그래가지고 남들이 사일런스 앤드 라이트 그러니까 아 침묵 그러니까 벌써 안도다도도 생각이 나고 무슨 뭐의 미학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괜히 꼬이면서 그냥 한 무더기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침묵과 빛은 그런 게 아니다. 침묵은 뭐냐면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뿌리 밑에 땅 밑에 있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. 안 보이는 그거를 사일런스라 그런 거예요.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뭐 안도다다고처럼 아주 빛이 탁 이거가 아니라니까.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. 칸이 얘기하려면 그게 아니라 땅 속이라 생각하면 돼. 근데 땅 속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뭔가 꿈틀거리고 자라서 땅 위로 올라왔어요. 올라온 나무들은 빛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구체화됐단 말이에요. 그것이 라이트지.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부르는 용어는 폼이라 그랬고 그것이 나타난 거는 그거는 디자인이라 그랬고 갑자기 폼 앤드 디자인 해가지고 칸이 쓰는 용어는 그런 건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용어로 이렇게 막 바꿔서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쓰인 말이었기 때문에 60년대에는 폼 앤드 디자인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메저러블, 인메저러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조금 하면 사일런스 앤드 라이트 그랬다가 다 똑같은 말인데 시간을 달리하면서 다른 용어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뭘 찾아가는 중이었지. 근데 그거 보니까 무슨 용어 풀이하는 것처럼 하니까 침묵.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침묵이 아니다. 이게.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 건축가의 대화 거기에 그 사실은 번역을 한 이유가 그 문장이 중요해서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. 나는 프린스턴 대학 강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냈다.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막 쓰고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를 강의하면 좋을까? 제목을 뭐라 붙이면 좋을까? 내가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? 라고 했는데 제목이 제일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개를 써봤다. 건축, 하얀 빛, 검은 그림자. 이런 걸로 해볼까? 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칸이 그렇게 친절하게 이런 걸 해볼까? 이런 생각 안 했어. 그냥 하얀 그림자와 검은 그림자, 하얀 빛과 검은 그림자. 두 번째, 건축, 인간의 시설. 여기 영어로는 The Institution of Man 그랬는데, 요거는 이제 이야기 돕기 위해서 영어를 그냥 갖고 온 거였는데, 인간의 시설이 뭐냐?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해 보면서 여러 건축가들이 해야 될 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여러 장소와 건물들이 있잖아요.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건물 유형이라 보면 돼. 건물 유형은 좀 딱딱하고 고정이 돼가지고 칸에 적절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갑자기 인스티튜션 오브 맨 그러면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빌딩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. 그 다음에 건축은 놀라운 것, incredible. incredible은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악하는 뭔가 발견 속에 있다 이거지. 그러니까 악하고 보니까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유치원이 있다. 유치원에 애들이 뭐 유치원 얘기 하셨잖아요. 거기 애들이 뛰어논다. 뛰어노는데 갑자기 뭐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. 그게 인크레디블이래요. 인크레디블에서 뭐 신비하거나 뭐 갑자기 미스테리하고 이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수준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어쨌든 내 조건에서 이거면 내가 이 건축을 설계하고 풀어가는데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그건 이제 5학년 학생이 졸업전을 할 때 졸업전 테마일 수도 있고 그걸 풀어갈 수도 있고 현상석을 했을 때 냈는데 왠지 찜찜한 거 한데 이거면 내가 당선하겠다라고 했다든지 또 실제로 그걸 당선해가지고 풀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축주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나도 뭔가 터득한 게 있어가지고 꺼냈더니 그쪽에서 받아주더라든가 하는 게 인크레디블이다 이거지. 이 세 개의 단어는 다 똑같은 건데 하얀빛 그림자는 아까 이제 근본적인 걸 생각하자라고 하는 걸 생각했고 인간의 시절이라고 하는 건 그걸 생각하는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커먼니스라는 거예요. 커먼니스가 왜 신기하냐 그러면 아니
어떻게 무량수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뭐 선생님 무슨 말을 해가지고 뭐 요사체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아무 얘기도 아닐 수 있어. 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얘기를 그 사과밭에서 그 사과 새카만 밤에 7시쯤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저게 요사체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들 수도 있고 모두일 수 있고 우리가 설계하거나 대하고 있는 모든 거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좋다. 그럼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? 그거는 사람이 모두 그런 가치를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퍼 올려야 된다 이거지. 그런데 커머니스는 그러면 어디에나 다 있는 건가? 다 있는데 건축이 가장 많다 이거지. 이 용어는 회화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. 사진을 찍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.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 그런 용도는 많아요. 그런데 예를 들면 화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문을 받질 않아. 옛날에는 뭐 위인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, 초상화 그려주세요. 그러면 그리는 것들 많이 봤지만 현대의 화가들은 그런 경우가 없고 자기가 영감이 떠오르면 그리지. 그렸어.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심의하는 거 봤어요? 뭐 그림을 그리는데 뭐 미술협회 가서 심의 받은 다음에 1차 안 해가지고 더 그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리는 거 봤어요? 없잖아. 그런데 건축은 그게 아니에요. 왠지 모르게 거꾸로운 일들이 부딪히는데 어떨 때는 잘했다고 같이 뭔가가 탁 접점을 이룰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막 갈팡질팡하는데 그 일이 다 어디서 그 성사됐을 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게 공무원이 되든 내가 뭐 건축가가 되든 교수가 되든 심의원이든 뭔가의 공동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접점을 이룬다고. 예를 들면 이번에 프리스커상을 받은 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. 난 그 사람은 2년 전에 문화일보에 지식 카페를 썼는데 순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써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했던 거였고 그 건축가를 그때 알았지 그 건축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쓴 건 아니었어요.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 알았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. 그래서 얼굴을 찾아봤더니 얼굴이 시커멓더라고. 시커머니까 뭐 흑인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뭘 했냐? 작품을 보니까 뭐 빛가번쩍한 거 많이 했어. 뭐 아가칸 상도 받고 모두 무식한 건 내가 무식한 거지 그가 무식하거나 무명한 게 아니더라고. 내가 모르는 거라고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쿵 하고 다가오는 게 있다 이제. 내가 그 사람을 알았나? 이름도 그때 가서 알았는데 왜 그가 만든 간도 초등학교가 왜 내 심금을 울리냐고. 그 심금 울린 게 왜 나만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, 뭐 한 사람이 그 간도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하면은 칸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. 간도하고 그 케레라고 하는 사람은 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나면 그거라고. 간도 초등학교가 어떻게 지어진 거냐? 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르키나파소라고 나라 이름 아세요? 배우기도 어려워.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? 모르잖아.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? 모르잖아. 그 모르는 나라에 프리스커상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? 학교에 아버지가 얘는 큰 아들인데 얘 꼭 공부를 꼭 시켜야겠다. 이유가 뭐였느냐? 이렇게 나왔어. 자기가 글을 몰라가지고 큰 아들은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낸 다음에 편지 나오면 네가 좀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거 시키려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초등학교가 거기서부터 30km 떨어졌었대. 30km 그것도 큰 맘 먹고 걔를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 나온 거야. 이 아버지가 촌장이었거든.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를 마쳤으니까 첫 번째 유학생이야. 저 마을에.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녔는데 그때 케레가 느꼈던 게 너무 덥고 막 이래가지고 찜통이었다. 애들이 너무 고생했다. 그러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목수가 됐어. 목수가 돼가지고 잘했는데 이 목수를 잘하고 그러니까 독일 목공학교인가 목수학교를 갔어요. 독일에 그 목공을 다루는 데를 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간 거야.
그러니까 누구 눈에 딱 들었어. 거기서 그걸 잘하니까 너 건축가 가라 이렇게 했는데 베를린 공대에 갔어. 그러니까 굉장히 막 뛴 거야. 근데 나이가 몇 살이면 30살이에요. 30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. 그때 한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.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. 나는 빠져나갔다 그 말이야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일을 해주고 있다. 그러니까 내가 한 다음에 그 돌아가서 그 마을과 공동체와 뭐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. 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학부 다닐 때 협회를 만들었어. 간도 초등학교 벽돌 진흙벽돌 협회.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3만 달러를 벌었어. 3만 달러 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은 독일 학생들하고 이래가지고 협회를 만들어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들고 마을에 와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은 거라고. 초등학교를 졌는데 다들 보니까 유학을 했다더라. 베를린 공대를 나왔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어 그 마을에. 더군다나 우수한 학생이었다는데.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콘크리트로 잘 지을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지어준다는 게 진흙벽돌로 짓고 이렇게 만들어 3칸짜리 만들어 가운데 숭숭 뚫어진 거에다가 지붕 만들었는데 지붕이 그게 아주 공기가 잘 통하고 시원하게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들고 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더라. 아니 그도 뭐 좋은 집 줘달라고 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진흙집이. 그리고 특히 또 나와가지고 같이 일하라 그랬대. 그러니까 싫었단 말이에요. 근데 뭐라고 설득했냐면 소위 말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그 적정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그 건설하는 기술을 배워야 옆에 동네 가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. 건설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배워야 된다. 설득을 여러 개 해가지고 배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들은 저기 진흙을 이기고 부인들은 7kg라고 하더라고. 7kg에서 물동이로 이렇게 해줘. 학교 하나인데 뭐 그래도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그리고 특히 감동적인 건 뭐냐면 학교를 짓는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학교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오면서 꼭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왔대. 거기 있는 학교 학생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 놔서 모은 게 거기에 기초가 됐대요. 어떻게 보면 싸구려 집이잖아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. 회화가 그렇게 못한다고. 사진을 찍거나 가는 예술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. 건축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.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돌을 들고 오고 여인들이 항아리를 들고 오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무슨 도서관 짓는 게 있는데 도서관 짓는 거 보면 도서관에 구멍을 뚫었는데 항아리들을 전부 다 집에서 갖고 왔어요. 집에서 이기는 항아리를 그 콘크리트 철골 맨 데다가 항아리를 박은 거예요. 그게 저 톱나이트야. 그게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고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. 벌써 뭐 그런 문화가 아닌데.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라 배워야 될 게 있잖아. 뭘 배우냐 그러면 그게 공동성이라고. 거기는 사람을 묶어내는데 집이라고 하는 걸 앞에 서서 무언가의 가치를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힘이 있다 이거지. 칸이 얘기하는 공동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뭐 어려운 집이 있는데 어려운 집을 짓기 위해서 했다.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. 그거는 여러 사례 중에 그냥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 예를 두고 하는 얘기지. 이걸 또 잘못 들어가지고 다 우리 뭐 칸이 진흙빚이 된다 이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.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무언가 와닿는 게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내는 게 그게 건축의 가장 밑바닥인데 그걸 보고 커먼니스라 그랬다. 그러니까 커먼니스라 그러면 뭐 어렵다.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아니야. 쉬운 거예요. 그러면 이 쉬운 게 어디야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가 다른 사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다. 철학적인 게 아니다. 뭔가 붙잡아낼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이 사람한테는 있다. 그게 인크레디블이야.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인크레디블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왠지 놀랍다.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게 있지? 그게 어떻게 기둥과 벽과 이 마당을 만드는 이것 속에 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게 사람이 모이는가 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.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겠다. 그게 사일런스야. 뭐
그 사일런스란 말은 옛날에 쓰였는데 그 말이 그렇게 있는 것이다.